자, 이제 밤새 좀 보셨을 텐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를 얻어서 득표율 17.15% 차이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꺾었습니다. 자, 이제 당선 즉시 이제 구청장이 된 거죠. 진교훈 구청장이 오늘 오전에 이제 현충탑 탐배를 시작으로 업무를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상 밖 성적을 받게 된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표차가 또 워낙 컸고 해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는 낮은 자세로 분골쇄신하겠다. 윤재혁 원내대표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몸을 낮췄습니다. 자, 완승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심은 오만과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선거 민심에 따가운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윤건영 의원은 승리 1등 공신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네 분 패널께서는 이 17% 두 자릿수 격차를 예상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렇게 큰 표차를 날 걸로 봤어요? 그렇죠. 내심 뭐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이제 선거 기간에는 고개를 들면 안 되니까 겸허한 자세로 세 표만 주십시오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좀 평론가적 입장에서는 예상은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선거 결과를 지난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예전에 서울하고 부산에 저기 후보를 냈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하는데 반면교사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 좋은 민주당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했잖아요. 왜 그렇게 공천했냐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했잖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재판이 됐다.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로는 당시 오세훈 시장과 송영길 전 대표가 붙었던 서울시장 지방선거의 결과만큼 저는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더 안 좋은 부분들은 그 당시는 오세훈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선거는 지방선거여서 어느 정도의 그냥 그 함의가 거기서 멈춰섰지만 이 강서구청 선거는요 정말 정권 심판원이 통할까? 라는 차원에서 지켜봤는데 통했어요. 그럼 통했다는 건 뭐냐면 불과 6개월도 안 남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라는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 오늘 최고위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지는 않다. 좀 그 정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인수 대변인, 당초 이제 국힘은 그래도 한 자릿수 내에서 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지만은 질 것을 예상하고 뭐 한 자릿수 패배로 그 목표를 한다라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긴다를 목표로 했던 것인데 당연히 이제 뭐 어제 결과가 17%라는 큰 격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가 뭐 정치 경력이 아주 길지는 않지만 한 5년 정도 지켜보다 보니까요. 이 정치나 민심이 시소 같아요. 그래서 이 민생과 이 정책들이 이렇게 시소처럼 정말 약간의 무게 차이만 있어도 한쪽으로 확 기우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그리고 우리 여당들의 이 개혁 방향과 민심의 이 무게추가 기울어진 순간에 선거가 좀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도 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관점으로 좀 보자면 이게 방금 이제 뭐 말씀 주셨는데 정권 심판이나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으나 이렇게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나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약 25만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그 뭐 대표적인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2.2% 차이뿐이 나지 않았었는데 17%나 벌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 정말로 민주당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꼈던 민주당의 약성 지지자들이나 중성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간 회귀했다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그럼 이 회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 여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겠다. 아주 염증을 느꼈는데 아닌가라는 이런 좀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또 뭐 대책 회의들이 들어가겠지만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국민들 눈높이에 더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하헌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 방송 나와서도 일관되게 얘기를 했지만 볼 것도 없었어요. 제가 선거 실무자로서 혹은 정무직 당직자로서 여러 번 참가해 봤거든요. 근데 민심이 아까 시소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선거 때 경험했던 민심은 다 일관적이었어요. 그 특히 스윙보터들 우리가 흔히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양당을 다 싫어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신뢰가 없어요. 근데 정당들은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저당보다 낫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중도층은 니네들도 독인 개긴이다. 뭘 남 욕하고 있냐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들 혹은 다 똑같은 도둑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반응을 하냐면 권력의 오만함을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후보 공천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사실은 이분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 유죄 판결 난 분인데 몇 달 만에 사면시켜서 똑같은 자리에 공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직전에 사전투표 전날에 김행 장관 후보 같은 분은 뭐 청문회 받다가 도망가고 이렇게 오만하게 굴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이거 사실 볼 것도 없었던 거고 민주당이 잘해서 이게 이긴 게 아니에요.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신임구청장께서도 시민들의 이런 마음을 좀 잘 새겨서 구정에 임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이 박진호 당협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다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17%까지 차이 날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한 자릿수 안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모두가 예상했는데 그래서 오늘 특단의 대책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제 조만간 있을 우리 전국에 있는 원내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당무 감사가 또 진행될 예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라 하면 이제 완벽한 인적 쇄신과 이제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 저는 이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안들로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이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대에 올라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